오늘 노새 두 마리 절정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52쪽 19번째 줄부터 54쪽 13번째 줄까지입니다. 자, 절정 부분 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질 무렵이었다. 하고 했어요. 자, 이 동물원 굉장히 큰 좀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겠어요. 이 동물원이 갖는 의미는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면모를 깨닫고 동물원에 들어가서 얼룩말을 보고 그 얼룩말을 보면서 노새를 떠올리고 노새가 아버지와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 면모를 깨닫고 아버지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이 되죠. 자, 뒤척 넘어가서요. 54페이지에 보면 여기 얼룩말을 보면 얼룩말 앞에 멈춰 있죠. 노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그런 동물이고요. 아버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노새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였다. 노새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꼭 그랬다. 자, 외형 묘사 들어가죠.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렁벌렁하는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게 큰 귀가 그랬다. 네.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너무 오래 노새를 달아서 그런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건지 알 수 없으나 막상 엄마를 앞에 세우는 아버지는 영락 없는 말의 형성이었다.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다. 아빠는. 자, 노새의 상징적인 의미 뭐라고 했냐면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되냐면 노새 같은 사람, 고단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정 부분의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절정 부분의 중심 내용. 나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노새라고 했다. 자, 아버지가 자신을 노새라고 하는 부분은 결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적어도 되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함. 요만큼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연구 한번 보면 자, 공간적 배경의 기능 동물원 노새와 닮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노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아. 지금 동물원만 나오죠.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결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54쪽 13번째 줄에서 끝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말 부분 글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오?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와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결말을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결말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원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에 집 저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도 보였을 때 아빠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어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엔 사람들이 같이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김치 냄새, 찌개 냄새가 났다. 사람들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을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 거두고 자기네들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 안주시키더니 안주 내 쪽으로 밀어주고 연거푸 술만 마셨다. 자, 아버지가 계속 술만 마시는 이유는 어떤 노새를 잃어버린 괴로움 때문이겠죠. 다음에 내가 아버지 술 그만 먹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술잔을 놓지 않았다. 괴로움 때문이겠죠. 자, 이 부분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자,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자, 노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노새가 하는 역할까지 맡겠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 연탄을 실을 수레가 없으니까 뭐 몸으로라도 싣고 움직이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든지 일을 하겠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책임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취한 듯 아버지는 놀라 나는 힝 웃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자, 그럼 형들은나 난 노새 새끼고 어머니 암노새가 할머니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힝 웃었다. 그래서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린아이고 서술자 어린아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 자, 그런데 집에 갔더니 이제 순경 요거 1970년대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늘 낮에 경찰서에서 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도망치는 바람에 거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루고 갔다는 것이었다.
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버지는 지금 생계 수단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아버지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야박하게 하는 냉정한 사회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또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버지를 나타낸 표현이 되겠죠. 아버지와 노새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고 무언가 뒤통수 때리는 건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뭐야? 산업화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 날아거리고 헬리콥터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 쌩쌩 달리는 대체 큰 도시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철수 어머니가 하던 말이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하고 노새는 반대된 표현이 되겠죠. 동그라미 한 것들은 어떤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소재들이고 이것은 구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최소한 지금 이 시대는 자동차는 굴려야지 써야지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 자, 이 표현은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 노새, 자,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를 찾아 캄캄한 골목을 마구 뛰었다. 자, 또 한 마리 노새 아버지를 나타내고 또 아버지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캄캄한 골목길을 내가 뛰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될 암울한 삶을 암시하며 끝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말의 중심 내용. 순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나가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느껴졌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소재 의미, 노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 자동차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나타내고요. 노새 두 마리 의미는 우리 집 노새하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둘 다 어떤 이미지냐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